일장 함수의 극한이냐. 함수의 극한인데 그러면 이제 극한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 정의역이 있고요. 함수에서 정의역의 원소가 보통 x로 잡힐 거란 말이에요. 보통 x가 잡힐 건데 이 x가 움직일 때, 특정한 지점으로 움직일 때 치역의 원소, 치역의 원소 y 값 자체가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가 갈 수 있는 방향이 크게 세 가지야. 하나가 뭐냐? 한없이 커진다, 인피니트. 그 다음에 절대값으로서 이제 음으로써 절대값이 굉장히 커지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주 주로 다루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알파로 갈 때, x가 특정한 알파로 갈 때 여기 있는 이 y 값이 덩달아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극한에 대한 내용의 일부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덩달아 어디까지 가느냐. 자, 그래서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느냐면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프를 일단 살짝 볼게요. 그래프를 일단 살짝 보게 되면, 자, 얘가 y는 fx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가 있는데, 자, 여기는 요 지점이 만약에 1이요. 그때 함수값이 3이었다고 칩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다고 치는 거고, 자,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x가 1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를 조금 얘기를 줄게.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는 이게 약속을 어떻게 해놨느냐면 x 값이 일단은 누가 되지 않는다? 1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걸 이미 전제하고 있어. 오케이? x가 1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x가 1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에서 그 말은 x-1이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랑 동일할 거고, x-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연산의 자유로우냐면 결국에는 x-1로 뭐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만큼 이제 우리가 연산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x가 1이다, 1이 1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세 가지를 포함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얘기를 해주느냐면 이런 얘기도 해줘. 1로 가까이 가는데 1을 기점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니까 하나씩 가까이 가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 표현이 오른쪽에서 하나씩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하나씩 가까이 갈 수도 있으니까 얘가 방향성을 지닌다는 얘기야. 자, 방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측에서 살짝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를 x가 1보다 살짝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x가 1보다 살짝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1보다 살짝 클 때를 보면 살짝 3보다 큰 값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는 요 지점이죠. 오케이? 요 지점이야. 그래서 얘는 y 값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 값이 3보다 살짝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보다 살짝 작으면 여기 이 부분이야. 1보다 살짝 작으면 여기 살짝 아래쪽으로 가니까 y 값은 3보다 살짝 작더라 라는 얘기라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 이게 극한에서는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게 수학 2 이전에서는 수원이나 아니면 다른 이전 과목 뭐 수학 3이나 할 때는 전부 다 값만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뭘 다루냐면 상태를 다뤄. 그러면 상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상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값과 비슷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문제를 조금 풀어야 되는데, 자, 이를테면 이런 거야. 봐봐. 방향성이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해. 가끔씩 보면. 근데 이런 생각을 조금 해야 돼. 지금 이 함수를 토대로 봤었을 때, 자, 이렇게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조작을 하느냐. 단순하게 뭐 문제만 나온다라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 자, lim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에, 자, x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1보다 살짝 크거나 큰 부분에서 가까워질 때 이 fx가 지금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3인데 상태가 3보다 살짝 크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끝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끝에 결론을 얘기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상태라 하지만 얘를 보통 생략을 합니다. 이게 약속이야. 오케이? 생략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생각을 여기서 이렇게 좀 해봅시다. 여기에서 다시 한 값이 더 오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뭐가 오게 되면, 가우스가 오게 되면 이게 상태인지 값인지 모호하게 구분을 했었던 학생들이나 그 구분 자체가 없었던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처가 안 되겠지. 대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1 마이너스로 갈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로 가면 3 마이너스로 간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런 상태를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여기 가우스 값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이 3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가우스 값이 취약이 되면 이 가우스 값은 결국에는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점수니까 3이 되지만, 밑에 있는 이 녀석은 뭐가 된다? 결국에는 2가 된다 이 얘기지. 전혀 다르게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함수의 극한을 다룰 때는 뭐다? 대부분 상태를 다루는 거고, 상태를 다루는 거니까 결론이 내가 만약에 3이 나온다라고 치지만 이게 상태인지 값인지 구분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특히 그래프 상황에서는.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리고 리미트 x가 이제 요 상황에서 어떻게 갈 수도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쭉 가는데 x축과 거의 계속 닿을 듯 말 듯 계속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었을 때 fx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면 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 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0보다는 살짝 위쪽에 있을 거니까 0 플러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는 거야. x 값 자체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이 fx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한없이 커지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조금 전처럼, 자,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조금 해볼게. 특정한 한 가지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를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정리하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fx가 이 함수 fx가 알파로 가까이 간다. 알파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누구랑 동일할 거냐면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 즉 얘를 a에서 우측에서 a로 가까이 간다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을 거야.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을 텐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을 텐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알파로 가고 알파로 가야지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값으로 가게 되면 얘가 된다는 얘기고, 네. 그랬어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알파로 간다라는 얘기고, 자 이럴 때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럴 때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지점 자체가 1,2가 돼요. 1,2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여기서 함수값이 2,0을 지나고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봅시다.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간다라고 하죠. y는 마치 x분의 마이너스 x분의 그냥 1처럼 이렇게 간다라고 하죠. x분의 1처럼 이쪽은 이렇게 가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지금 이 함수를 통칭 y는 gx라고 볼게요. y는 gx라고 봅시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그래프를 보고 뭔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0 플러스로 가는 거야. 0보다 살짝 큰 거야. 그러면 gx가 어디로 가겠니?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얘가 0 플러스로 갑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냐면 y축을 기점으로 0보다 살짝 크다라는 얘기는 y축보다 살짝 오른쪽이고, 이쪽을 본다라기보다는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여기를 봐야 돼. 이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쪽을 보게 되면 쭉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그 상태에 살짝 0보다 큰데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얘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가 됐어?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얘는 양으로서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1보다 살짝 크다라고 합시다. gx입니다. 1보다 살짝 크다라고 하면 1대에 빵꾸가 뚫려 있고, 실제로 1대 함수값은 얼마가 되느냐? 2가 됩니다. 자, 다시 G1은 딱 2라는 값을 가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x가 1 플러스로 갈 때라는 거니까 1보다 살짝 큰 상황에서는 1인 순간을 뜻하는 게 아니라 1이 아닌 순간을 뜻하는 거야. 다시 1보다 살짝 크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x는 절대로 1이 되지 않는 거야. 1일 때는 2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1보다 살짝 큰 상황이라면 어느 부분이야? 1가 되겠지. 오케이? 이쪽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되는데 실제로는 1보다는 어떻게 된다? 살짝 작은 부분이 되겠지. 마찬가지 리미트 x가 어디? 1 마이너스로 갈 때 gx가 있을 텐데, 얘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이야? 이쪽 부분이야. 이쪽 부분 1보다 살짝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1 플러스가 되시겠죠. 이해가 됐어? 자 근데 봐. 그러면 얘를 내가 조금 숫자로 적는다면 1이라는 숫자를 기점으로 1보다 정말 미세한 오차가 있으면서, 근데 얘도 어떤 상태냐면 1에 계속 다가가는 상태야. 한 요 정도쯤 되거든. 근데 요 정도쯤 시각을 한 요 정도쯤,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순간 이후부터는 계속 여기에 다가가는 상황이야. 얘 같은 경우에도 1 플러스인데 1보다 살짝 크지만 계속 1에 한없이 다가가는 상황이야. 1이 아니면서. 그러면 뭐라고 결론 내려줄 수 있느냐? 이 둘 다 어떤 실수에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 1의 실수에 한없이 다가가는 상황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1에
특정 실수 한 개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뜻하는 거고 가까워짐을 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1 플러스로 가든 1 마이너스로 가든 1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한다. 어디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1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쭉 가가지고 얘가 1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1a보다 살짝 오른쪽에서의 요 알파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1보다 살짝 큰 쪽에서 얘가 우극한입니다. 자, 1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거의 미세한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서로 같잖아. 이럴 때 수렴한다고 얘기해요. 오케이? 됐나요? 자, 이럴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야. 0 마이너스로 갈 때 gx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쭉 가잖아요. 어느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죠. 오케이?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된다는 얘기니까 0 마이너스니까 0보다 살짝 작다. 0보다 살짝 작은 부분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포함이라고 얘기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0보다 살짝 작은 부분에서는 곡선의 어디? 좌측 이 부분을 계속 따라가겠는데 얘도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한없이 계속 여기 y축에 붙는 상황이니까 어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이제 뭐 어느 정도 아는 눈치.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리미트 x가 자 이제는 2 마이너스의 gx의 dx 봅시다. gx의 dx 이런 소리입니다. 2 마이너스의 gx를 한번 봅시다. 2 마이너스의 gx 얼마나 되는데? 2 마이너스가 2보다 살짝 작다. 여기잖아. 오케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 0. 근데 0이야. 아니면 0 플러스야. 아니면 0 마이너스야. 0 플러스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0 플러스가 되더라. 0보다 살짝 큰 값입니다. 2 마이너스니까 2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는 실제로 0보다는 살짝 클 거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gx가 있을 텐데 이 gx 같은 경우에는 2보다 살짝 크다.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다. 알겠죠? 이쪽 부분이야. 그래서 1보다 살짝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어요? 1보다 2를 기점으로 2보다 살짝 큰 부분에 그럼 요령은 뭐냐? 2보다 살짝 큰 부분이니까 2가 아니라 2가 아닌 부분에서 살짝 오른쪽에 점을 찍어. 점을 찍었는데 이 점이 찍힌 점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텐데 그 1보다 살짝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살짝 크니까 플러스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이렇게 살짝 오른쪽 찍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가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식이 구체적으로 적혔죠. 보통 구체적으로 줍니다. 자,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지. 어디로 간다? 0에 한없이 다가가야겠지. 이쪽으로 가면 되냐? 0에 한없이 다가가는데 0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됐지?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다 됐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 여기다 가우스를 취하는 거예요. 가우스 취하는 거 얼마나 되겠어? 1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1 되나?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서로 같은 값으로 가면 수렴을 한다 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매번 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매번 따져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 경우에 따라서 바로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여기 fx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 뭘 뜻하느냐 하면 a 근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a 근처, 즉 a 근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a에 해당하는 a를 제외한 나머지 요 근방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제한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 아, 제한 범위가 a 근처구나, a 살짝 왼쪽과 오른쪽 a 근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함수를 어디만 보겠다라는 얘기냐면 a 근처만 보겠다 이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 상황에서 내가 함수를 관찰했는데 이 함수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연결을 연속이라고 불러거든요. 연속이라고 2장에서 하게 될 텐데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치면은 제한 범위 내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친다라면 얘는 그 극한이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거 따져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수값이랑 같습니다. 함수값이랑 같습니다. FA랑 같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2로 가까이 갈 때, 자, 루트 2x. 근데 루트 2x 살짝 살펴보면 무리함수잖아. 무리함수가 되는 거니까 무리함수 연결되어 있어, 안 연결? 예. 연결되어 있어, 안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뭐 다시 하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 그리고 얘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다르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뭐 한다. 그냥 얘 근처에 연결돼 있고 얘 근처 이 근처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 그냥 얼마나 된다? 2 4 두 개 대주면 된다. 오케이? 됐어?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쭉 보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요것도 중요합니다. 수학 2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오케이? 잘했어요? 자, 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 아, 뭘로 판단한다? 근처에 어떤 x에 관한 함수가 a 근처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 오케이? 끝. 대입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종합적으로 조금 정리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자, x가 갈 수 있는 방향이 크게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플러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특정한 실수 a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얘가 제일 중요하겠지. 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요 두 가지 방향에서는 자, 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떤 특정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근데 알파인데 이게 알파 같다가 다른 숫자 같다가 알파 같다가 다른 숫자 같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숫자입니다. 한 숫자 오직 하나의 오직 하나의 실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알파라는 값이 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렴이라고 부르고 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lim 원래 적어야 돼. 그냥 l만 적은 거예요. 그리고 fx가
알파 이렇게 적는 거야.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적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는 방향성을 따져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는 한쪽 방향만 있다는 얘기고 한쪽 방향으로 갔었을 때 특정 실수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그 값이 되면 끝이다. 오케이? 그랬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여기는 A로 가까이 갈 때는 이쪽에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한번 보시느냐 하면 여기에 좀 줄게. 챙겨서 줄 테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닐 거란 말이야. 요거 내일 오면 교재 따로 만들어줄게. 오케이? 이거는 수열의 극한이고. 그치? 자, 어디 첫 번째 기본 문제 잠깐 봅시다. 첫 번째 기본 문제. 기본 문제 1-1이라고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1-1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2가 되어 있고 여기 함수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fx랑 서로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뭘 뜻한다? 원점 대칭을 뜻하는 거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원점 대칭. 지금쯤 되면 다 알겠으니까 자 이거에 대한 뭐 따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거고 원점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따라서 이게 180도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얘기고 180도 회전이 조금 막연하다면 중점이 원점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중점이 원점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1,1이라는 지점은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 부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2,2다라는 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2일 때 빵꾸가 뚫리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겠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2,0은 누가 된다? 마이너스 2,0으로 갈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다시 180도 회전하든 아니면 중점이 원점이 된다라고 하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까지 됐죠? 자 그리고 뭘 해주느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봐 리미트 x가 얼마로?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인데 자 간단하게 봅시다. 얘가 와닿으면 이 기호를 쓰셔도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f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값이 들어가겠지만 플러스라고 딱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렇게 적기도 할 거라고. 오케이? 얘를 이렇게 적기도 할 거라고. 됐지? 문제풀이 할 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크다라는 거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지. 그럼 얼마가 된다? 얘는 1이야. 이까지 되세요? 예, 1입니다. 근데 이 1이 실제로 값이야 상태야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라 그랬지. 1은 값이 아니라 상태고 1보다 어떻게 된다? 살짝 작다라는 게. 오케이? 잘했어요? 그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2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f의 2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는 의미하는 바가 다시 뭡니까? 2보다 살짝 작은 이쪽 부분이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2
마이너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랬어요? 이 마이너스인데 자 여기 있는 이러한 녀석들끼리 결론을 적을 때는 마이너스 부분을 생략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이게 여기 있는 이 값이 실제로는 1보다 살짝 정말 작은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녀석 2보다 살짝 작은 값이야. 그러면 1의 한없이 작은 값과 2의 한없이 작은 값을 두 개를 더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3의 한없이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야 돼. 상태들끼리 계산도 가능하네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이제 여기다가 적힐 수렴 성질이에요. 그래서 만져지겠어요? 수렴하는 것들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 그게 여기 적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실제로는 3-가 되긴 하겠으나 생략을 한다는 얘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처럼 뭐 하면 수렴하는 상태값들이 등장하게 되면 연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더 큰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인데 극한의 기본 성질은 언제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들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거의 대부분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연속에서도 그대로 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의 의의는 뭐냐? 수렴 단위야 함수로 변형하여 의의는 그겁니다. 자, 다른 게 아니라 수렴하는 단위의 함수로 변형해서 계산하여라 라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자, 의미는 간단합니다. 뭐냐?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로 가는 거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베타로 가는 겁니다. 자, 둘 다 f라는 함수도 g라는 함수도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수렴하는 하나의 단위의 함수, 수렴하는 단위의 하나의 함수란 말이야. 근데 그 함수들끼리 뭐 할 거냐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자 이러한 함수들끼리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나누게 되면 리미트 안쪽에서는 연산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간단한 얘기냐면 리미트가 따로따로 분배되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적는다면 어차피 수렴하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인데 자, 무심코 사용했지만 어느 부분 반드시 뭐가 보장돼야 되느냐 하면 gx는 자, 여기 있는 이 gx는 여기 a 근처에서 정의가 돼야 되겠죠. 분모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 근처에서 gx가 0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언급 하나와 여기 있는 이 극한값 자체도 나눌 때에 분모는 0이 나누는 재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베타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뭔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만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말이 곧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0이 이 누가 봐봐 잘 들어봐 gx라는 값이 0이 아닌 베타에 너무 많이 있다 이 얘기거든. 너무 많이 그 근처에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수렴의 의미가 다시 한번 하지만 뭐라고? x가 한없이 커지잖아. 한없이 커지면 특정 지점부터는 이 한없이 이 절대값이 커졌었을 때의 이 전체적인 y-값은 그 밀도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들로 너무너무 많다 이 얘기야. 한없이 커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렴이란 얘기도 뭐냐? 수렴이란 얘기도 1 근처에 갔었을 때 1에 들어있는 녀석이 매우 많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매우 많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굳이 어떤 교재에서는 이게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 말을 해줄 필요가 없거든. 그 말은 뭔데? gx라는 함수가 베타 0이 아닌 값에 너무 많으니까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이미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값도 들어있다. 일단 자세하게 얘기해 줬어.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알파. 오케이? 이게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에 수렴할 때도 성립하지만 특정한 값으로 한없이 커지더라도 그대로 성립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하더라도 이 내용 그대로 성립합니다. 오케이? 수렴 성질들은 그대로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됐죠? 수렴 성질들은 그대로 다 성립을 한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으면 수렴하는 단위로 쪼갰을 때 그 수렴하는 단위로 쪼갠 그 극한 쪽으로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기반이 돼야 될 게 이거 더 중요합니다. 수렴하는 단위로 쪼개야 된다 라는 거 하나. 다 됐죠?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극한의 기본 성질 됐지? 다 됐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는 건데 수렴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 수렴이 아닌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발산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수렴이 아니다. 수렴이 아닌 상황을 발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렴하는 거랑 발산하는 것들이 각각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부터 좀 얘기를 해줄 거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갑니다.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자 x가 있고요. 곱하기 x가 딱 있어요. 그 다음 위에 있는 녀석도 x가 있고 x가 있어요. 여기 앞에 3이 딱 곱해졌어. 얘 어디로 가겠니? 어디로 가겠니? 어디로 간다? 자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 얘기는 x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0이 아니니까 x로 서로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약분을 한다는 얘기랑 동일하겠죠. 그러면 0이 아닌 상황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결국에는 3으로 가겠지. 자, 근데 우리가 뭔가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본능적으로 뭐를 대입을 해보느냐 하면 이 상태인 이 0을 대입해서 먼저 판단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이러한 0분의 0에 해당하는 형태를 그냥 그 형태를 꼴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0분의 0 꼴이 나온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0분의 0 꼴이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3으로 가는데 여기에 x가 한 개가 더 들어갔어. 어떻게 되겠니? x가 한 개가 더 들어갔어. 0이 되겠죠.
약분하고 남아있는 x가 0으로 가겠네. 이해돼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x분의 2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까? 그러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나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었거든. 제일 처음에 배웠었을 때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0을 일단 대입을 하게 돼. 0을 대입하게 되는데 근데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는 0 플러스로 갈 때가 있고 0 마이너스로 갈 때도 있으니까 양수가 들어갈 때도 있고 음수가 들어갈 때도 있고 두 개 다른 값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 실제로 그렇다고. 맞죠? 왜냐하면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0 플러스로 가까이 가게 되면 x분의 2가 어디로 갈까요? 무한대로 갑니다. 왜 무한대로 갈까요? 자, 방법은 두 가지겠지. 두 가지 측면 다 필요해. 하나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 상황으로 본다면 너무 명확해요. 맞죠?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이까 납득하지? 됐어? 0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을 그냥 발산이라고 합시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합시다. 오케이? 여기다 다시 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잘 들어봐. 정형이라고 불러요. 수렴한다, 발산한다, 판단할 수 있다, 정해진 형태, 그걸 정형이라고 불러. 오케이? 됐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정형입니다. 자, 그런데 봐. 이거 봅시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겉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형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만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정형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정형이라고 부르는데 얘 정형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해진 정형입니다. 자, 얘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분의 2x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죠? 맞지? 똑같지? 3제곱 넣고 4제곱 넣는데 이게 식이 복잡해지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다운을 시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할 건데? 약분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분을 해가지고 자, 실제로 보면 여기도 0으로 가고 여기도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고 0분의 0꼴이 된다는 얘기거든.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0분의 0꼴. 이 형태를 어떤 사람은 이 형태를 보고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약분을 하고 난 다음에 요런 형태로 간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되느냐면, 뭐 이거 좀 더 복잡하긴 해.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뭘 해주셔야 되느냐면 변형을 일단 하셔야 돼요. 변형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뭐로 바꿔주셔야 되느냐면 정형 형태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도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0분의 0꼴이 되는 거니까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고, 위에 있는 것도 2 곱하기 x 그냥 적으면 이해하기 쉽도록 똑같은 거니까 날리고 날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얘가 발산하는 형태가 되더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발산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바는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렴이 있고 발산이 있을 텐데
정해진 형태 같은 경우에 딱 봤었을 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형태가 있을 거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것처럼 자 여기 봐. 얘는 1로 가까이 가게 되면 분모도 분자도 전부 다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고 0분의 0꼴이니까 얘가 특정한 숫자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바로 알 수가 없어서 뭐가 필요하다. 변형을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변형을 한다는 얘기고 이 변형을 할 때에 보통은 지금은 해봤자 인수분해밖에 없겠죠. 인수분해를 합시다. 자, x-1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뒤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x-1과 뒤에 있는 거 x-2 이렇게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1이 아니면서 자 그러니까 약분할 수 있고 이제 약분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얘 지금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하죠. 얘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하죠. 자 다시 얘 어떤 건데 1 주변에서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1차 함수니까 1 주변에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고 얘도 1 주변에서 얘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는 건데 둘 다 대입하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나누는 상황에서 극한 자체가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극한을 나눈 걸로 간다. 이게 수렴 성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 얼마? 2분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게. 처음에는 이게 의식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되면 그냥 자동화 되겠지. 나중에 되면 이 부분이 자동화 된다는 얘기야. 가면 갈수록.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부정형 처리하는 방법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